시청자 여러분, 프라이데이 나잇 금요일 밤의 여의도 시광 잘 찾아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플러스권 기록하면서 거래 마친 모습 보여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그래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장까지 이번 주도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정말 이 롤러코스터를 탔던 한 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장 기억하세요? 블랙 먼데이다라는 수식어 가져가더니 그 다음날 또 금세 회복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참으로 이 변동성 자작하게 가져갔던 이번 주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선주랑 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정말 생일 주간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잘 가는데 생일은 어제까지였나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급락세가 펼쳐지기도 했네요. 자, 이 같은 경우 이렇게 변동성이 쭉쭉쭉 생겨가지는 경우엔 우리는 어떤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다음 주 전략 저희와 챙겨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요.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세요. 자, 이렇게 유익한 여의도 시광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시광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이 채팅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더불어서 자주 만나 뵙고 싶어서요. 구독과 좋아요도 마구마구 눌러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갖고 계셨던 종목들 가운데 조금은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종목 있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전화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값 기준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김기수 전문가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이 대응 전략들, 진심 어린 대응 전략들 챙겨주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주장 전략 챙겨볼 시간인데요. 또 한 가지 여의도 주시광 즐길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톡 자주 쓰시죠? 거기에 여의도 주시광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함께 연결이 됩니다. 이 역시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숲도 보고요. 나무도 볼 수 있는 금요일 밤의 여의도 주시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라이데이 나잇 불금입니다. 그 누구보다 뜨겁게 금요일 밤을 보내고 계시는 금요일의 남자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저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예.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밥 먹었는데요. 그래요? 밥 두둑하게 드시고 오셨군요. 예. 그럼 좀 더 힘차게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 팩트체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을게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꼭 많이 보내주세요. 먼저 보내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연락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밥 많이 드시고 와서 이제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팩트체킹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제 진짜 우리 조정을 좀 기다리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건지 개인 투자자들의 인버스 투자도 이 6월 들어서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님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전략 지금부터 세워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동전을 급히 찾았는데 동전이 없더라고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그리고 뒷면이 나올 확률은 반반이죠.
주식을 하면서 주식이 오르고 올라갈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33%입니다. 그죠? 하나는 떨어질 확률, 올라갈 확률, 횡보할 확률. 그래서 올라갈 확률은 33%예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시간 매주 금요일 날 10시에서 20분 동안 이야기하는 이 시장 팩트에 대한 체크, 이거는 확률에 있어서 일정 정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종목을 하나 받아서 그 종목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시황관을 갖고 있고 어떤 주도주 섹터에 공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모두 다가 내 다음 주에 2200포인트로 올라간다면 내 종목도 올라갈 거다. 또 2000포인트를 하회한다면 내 종목도 떨어질 거다. 그건 확률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럴 수 있느냐,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은 거냐를 먼저 예측하고 예측한 이후에 그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시황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죠.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리고 다음 주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의 시대로 넘어간다. 엔데믹은 사실 풍토병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엇이냐면 국지적으로는 집단 감염이 일정 정도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도 경제 재개를 한 이후에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또 베이징도 다시 재발하고 있죠. 뭐 그런 부분들, 그러나 그 이전에 팬데믹, 제2의 팬데믹이 없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이제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선택과 집중의 흐름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왜 그런지, 또 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락의 이유 4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 부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 하나가 더 나왔죠. 그죠?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가 됐습니다. 자, 김여정의 도발, 대북 리스크? 전혀 저는 신경 개의치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김여정발 긴장을 고조를 하는 이유는 쇼로 보는 시각을 저는 갖습니다. 북한은 지금 유엔 제재 그리고 코로나19 이 부분 때문에 외화가 전혀 없어요. 난리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대북 전단 이 부분인데, 그 대북 전단의 백두혈통을 까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심기가 엄청나게 불편하죠. 그래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흐름으로 가고, 그 속에서 전쟁과 평화라는 주도권을 자기가 갖겠다라고 하는 흐름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유도하고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의도, 그리고 그 속에서 독자적인 남북협력을 강조해서 결국 돈, 그죠? 그 돈이 들어오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막혀 있으니 진퇴양난의 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항상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그런 의미는 그죠?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갖지 말아야 된다. 왜냐? 우리 시장은 이미 그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펀더멘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신흥국에 비해서도 저평가돼서 매매되는 현실이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가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안고 갈 문제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매매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남북 경협주는 뭐 그런 관련 테마주는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주도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파란색 저 글로벌 부분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백신 최종 단계 임상이 7, 8, 9월로 있는 부분과 또 영국에서 덱사메타손이라고 싼 치료제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거기서 우려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그런 경제 기대감과 빠르게 회복할 부분으로 기대감으로 갖고 갔었던 산업재 소재, 제가 매번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 섹터 부분들은 조정을 받아야죠, 그죠? 그런 흐름이고, 자, 그 속에서 글로벌 유동성은 FOMC 회의에서 또다시 점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2020년까지 걱정하지 마라. No problem. 유동성은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6.17 부동산 대책 또 부동산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고객예탁금이 46조에서 48조가량 지난 연말보다 20조가 더 늘어났는데 또 그 외에 한매 조건부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100조가량의 매수 자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이래요. 방송에서 신용잔고가 11조 8천억 많아졌다. 그죠? 예,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은 경계 단계 아니다. 왜? 20조일 때도 11조, 12조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47조, 48조 고객예탁금이 20조가 넘게 증가를 했는데, 그죠? 고객예탁금이 20조가 증가했는데 신용도 일정 정도 증가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 없다. 자,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는 건 제가 매번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1419포인트 코스피 지수 3월 19일 날 저점 나오고 1900포인트까지 올라왔을 때는 생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섹터가 다 반등을 했다. 그죠? 코스닥 뭐예요? 마찬가지죠. 그죠? 419포인트에서 반등을 하면서 일정 정도 부분은 다 반등을 한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죠? 그러나 그 이후에 진짜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도 그랬고, 그죠? 892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는 생존에 대한 안도감으로 안도 흐름이 반등이 나왔지만 그 1400포인트에서 1800까지는 차화종이 주도했고 또 1800에서 2100까지는 그 차화종 중에서도 압축된 7인방, 그죠?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7인방이 고점을 만드는 형국이었다. 그렇게 선택과 압축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도 매번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주도 섹터는 뭐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핀테크 이런 관련주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파괴적 혁신의 3단계, 그게 주가가 가장 강렬하게 반응할 때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기존에 있던 산업 내에서 그 기존에 있던 산업 속에서 플랫폼과 또 효율화를 진행해서, 그죠? 이 기존에 있었던 산업군을 파괴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 섹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장 섹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지난주도 얘기했고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LG화학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켓시어 1위래. 그죠? 그 1위라는 거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장하는 산업 섹터니까. 그죠? 그런 흐름들이 지금 주도 섹터 2차전지 LG화학과 대주전자 재료의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니고. 이번 주 힘들으셨다고요? 하나도 안 힘들었잖아요. 주봉 보면. 그죠? 이번 주 힘들었나요? 이렇게 큰 양봉들이 났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주도 섹터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언택트라 쓰고 데이터 경제를 잃는다고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했던 플랫폼 인터넷 관련주들. 그죠? 왜 그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네이버페이가 온라인 결제 1위다. 네이버의 주봉입니다. 그죠? 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우리나라에도 테슬라가 있다. 그죠? 하이트와 테라. 테라와 이슬. 그래서 하이트 진로. 그죠? 음식료. 이 주봉들 보시면 이번 주 힘드셨습니까? 주도 섹터는 안 힘들었다는 거죠. 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맨 마지막 소부장을 공략해야 된다. 그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5월 22일인가에도 제가 그 당시에 주도 종목군과, 그죠? 산업재 소재의 비교를 하면서 어떤 종목이 주도 종목이냐,
주도 섹터냐를 비교 설명드렸던 적 있을 겁니다. 5월 22일 한번 방송 찾아보세요. 자, 반도체 소부장의 SNS텍입니다. 대장이지요, 그죠? 오른쪽 동진 세미캠, 일봉이 아니고 주봉입니다. 주봉. 이번 주 지수 횡보잖아요, 그죠? 월요일 날 7% 박살났, 코스닥은 7% 박살나고 거래소는 4.6% 박살나고, 그런데 그 다음 날 다시 되돌리고 그 이후로는 횡보. 지수는 횡보인데 이번 주 횡보 라인의 주봉 반도체 소부장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죠? 하나도 안 힘든 모습이죠, 그죠? 자, 그 다음 테크핀, 핀테크, 핀테크 라인 부분입니다. 오프라인 모두 간편 결제 확대 부분이죠. 거기서 KG 모빌리언스, 그죠? 반면에 NH 한국 사이버 결제는 좀 쉬었죠, 그죠? 이렇게 주도 섹터라고 하는 부분은 다 올라왔습니다. 시장 어려웠다고 해 이번 주? 너무너무 행복한 한 주 아니었습니까? 그게 주도 섹터예요. 매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그 섹터, 좋은 물에서 놀면 너무너무 쉬운데 왜 어려운 데 가서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를 내줘야 하나를 얻는다. 미국 경기 서프라이즈스가 2002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건 그 이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죠. 이후에 발표될 내용은 그렇게 좋을 거 아직 없어요. 자, 거기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산업재 소재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의 움직임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자본 전략 변화 가능성을 보십시오. 현대모비스, 현대차 중간 배당 안 한다고 발표했죠? 왜? 그 업종이 힘드니까. 성장하는 업종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하는 부분에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섹터들이니까. 그죠? 대한항공, 기업은행, CJ, CGV 위상증자 발표한대요. 이 어려운 판국에. 그죠? 그런 쪽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제 시장의 초점은 구조조정에 맞춰질 것이다. 그죠? 돈 풀어서 살릴 기업, 안 살릴 기업 다 살린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시장의 기본은 안 되는 기업은 구조조정을 시켜야 된다. 왜? 그래야 남아있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산업에서는 결국 치킨 게임에서 승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자본주의 약육강식의 기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서프라이즈 지수 고점 보였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금융 외환 위기 시에 섹터별 성장과 소멸, 신규 상장 폐지하는 종목 업종 섹터가 많은 쪽이 금융산업재 소재다. 뭐냐 이 이야기는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하지 못하는 쪽이 장치산업 쪽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옥을 찾느니 전체적으로 양호한 데에서 내가 좀 못난 일을 택해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있으면 제가 공부하기 싫어도 안 놀아주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애 보면서 자극받고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전부 다 놀자 그래요. 그런 친구들만 옆에 다 있어. 제가 무슨 신선 도 닦은 사람도 아니고, 그죠? 놀자로 갈 수밖에 없죠. 섹터를 결정을 할 때 그거라는 겁니다. 좋은 섹터, 주도 섹터, 그 속에서 놀아야 시장이 떨어지는지, 그죠? 그런 거에 너무 과민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반기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궁금증 똑같을 겁니다. 주가 너무 빨리 올라오면 많이 올라오지 않았냐? 너가 이야기하는 주도 섹터가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벌써 3달 전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를 해요. 주식은 주가, 가격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사는 것이다. 내가 차트를 보면서 저 밑에 맨날 바닥에 밑에 있는 쪽 라인 종목을 사서 가격을 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려고 하는 거고, 가치를 보지 못하니까 반등만 기다리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 있어도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15,000원에 기관이 사줄 수 있는 종목, 20,000원에 가서 외국인이 사줄 수 있는 종목, 그런 가치를 알아보고 매매하는 것이 주도 섹터의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주가 회복 속도가 빠르다, 아니다, 그걸 종합주가지수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종합주가지수를 판단하는 건
그건 시장 지수의 급등락일 때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 외에 밸류에이션 논란이라든지 스타일 메터, 그러니까 아직도 성장주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아직도 성장주고, 성장주가 끝나면 주식시장은 끝나는 겁니다. 그 성장하는 섹터도 못 올라가고 추세 이탈을 한다면 시장이 어떻게 가겠어요?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올라가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11시 공개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그 다음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매우 많으시다라고 하는데요. 밤 11시에 그러면 어떤 내용 저희가 조금 더 잘 들어볼 수 있는지 여쭤볼게요. 김희수 전문가님, 저희 11시 들어가면 어떤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걸까요? 공개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네. 아까 저런 종목들 중에서 여러 종목들을 들고 계실 겁니다. 왜? 매번 그런 이유를 강조를 하니까요. 네.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주봉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그게 추세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추세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팩트 체킹 하시면서 no problem 이렇게 잘 외쳐주셨는데요. 여러분 문제 갖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료 방송 11시 함께 하시면서요. 전략들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저희 해결하러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민되는 종목들 주말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요. 오늘 밤에 다 해결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전화나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786-1022번 혹은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을 거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이니까요.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전화기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잘 연결되셨고요.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아니요, 못 보냈어요. 아이고, 어떤 종목 때문에 못 보내셨을까요? 그 AP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OLED 쪽인데 네. 비중 15% 정도 주고 있는데 네. 계속 떨어져서 좀 안타깝네요. 매수가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셨을까요? 27,000원에 15% 비중입니다. 27,000원이요. 네. 혹시 6월 들어서 들어가셨을까요? 아닙니다. 5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5월 달에 들어가셨고요. 네네. 그러면 정말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6월 12일 좀 개파락하면서 계속해서 좀 마음 아프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2분기에는 양호한 실적 얘기가 나오곤 있긴 한데요. 지금 네. 주가 자리에서는 더 고민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김기수 전문가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통화 받아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자, OLED 쪽 라인이 다른 그 반도체 소부장 쪽보다 힘을 못 받고 있었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그래도 어제 덕산 네오룩스가 2,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세게 올랐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기대감 부분이 일정 정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서는 올라가고 있는데 AP 시스템도 2, 4분기가 좀 나아진다라고는 하는데 수급적으로는 전혀 지금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수급 한번 이렇게 체크 한번 보죠. 지금 보면 어떤 종목도 참 그 힘든 게 뭐냐면 이 주가라는 게 이 실적만큼 그죠? 여타 기업하고 실적을 비교해서 그 정도 나오면 주가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수급창 보면 개인만 매수고 거의 기관이 줄기차게 매도를 하잖아요.
연기금부터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이 왜 이렇게 매도를 세게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회사를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그 흐름이나 오늘도 여러분들 보셨을 건데 IT 소부장 쪽 특히 일본하고 이 대항하고 있는 쪽 라인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이 OLED 쪽 라인 부분의 AP 시스템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있는데,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도 될 만한 이 이야기, 스토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못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자, 기술적으로 이 저항 부분을 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 상단의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주니까 비실비실하고 수급도 안 받쳐주니까 다시 이전 저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이전 저점 근처 다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죠. 얘는 참 진짜 형편없네요. 그죠? 3월 네. 19일 저점 근처까지 내려왔으니. 그죠? 네. 예. 하다못해 산업재 소재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야, 저도 참 이건 인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잠깐 1, 4분기 실적을 보니까 1, 4분기 실적이 4, 4분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1, 4분기도 괜찮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앞으로 2, 4분기도 기대감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에요.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실적도 있지만 그 수급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 수급 속에서 그 종목에 대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개인들 매수세가 너무 많으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흐름을 갖고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죠.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그죠? 예. 왜 다른 섹터나 다른 주도 섹터들은 잘 올라가고 IT 소부장 쪽도 올라가는 쪽은 올라가는데 왜 못 올라가느냐? 이거는 이제 인내심 테스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이 가격이면 버티는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비중을 15%만 뒀었는데 예.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것도 방법일까요, 그러면? 저는요, 일단 일봉이 역배열돼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기술적 차트를 좀 보실 줄 아시죠? 네네. 예, 지금은 역배열돼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우리가 주식을 추가 매수할 때는 더 내려가게 돼서 매수를 하면 항상 그 다음 더 떨어져도 팔지를 않고 손절을 하질 않습니다. 그죠? 주식은 네네. 싸게 사는 것보다 내가 산 이후에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절대 더 매수를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려올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은 이 추세 라인의 하단에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기본 추세 라인의 하단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여기가 추세의 하단 동그라미가 어디였지? 여기가 상단의 추세 상단 부분이라고 하고 여기가 추세 하단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단 부분에 왔잖아요. 가격상으로. 그죠? 네. 여기 와서는 조금 매수를 하는데 이거를 깨면 나는 추가했던 건 매도할 생각을 하시고 매수하시면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가격이 싸졌다고 매수를 자꾸 하다가 이게 2만 원이 오잖아요. 그러면 절대 매도 못 합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이 회사가 지하실로 빠져내려가는 하락이 나와도 꼼짝 말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네네. 주가는 어느 종목에 제가 이 종목을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했다면 사세요라고 할 텐데 오늘 전화를 받은 상태라서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여하튼 추세 하단에 들어와 있고 중심 추세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적어도 종목을 내가 더 살려면 중심 추세를 돌파하는 21 이평선이 돌파하는 거래량이 크게 붙을 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보다 가격은 높아져도 그래야 뭡니까? 기간이 언제일지 모르는 기회비용을 잃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예, 싸게 예. 사는 게 중요한 것보다 기회 조금씩 더 넣어서 기회를 자꾸 잃으면 그거는 더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아,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시청자님 혹시 네, 이해가 이해됐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예. 네네.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참 좋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까지 그래도 좀 버텨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꼭 성투하시길 응원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방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다 수익 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로 온 고민 살펴볼 텐데요. 1분 동안 빠르게 살펴볼게요. 종목판 돌려주시죠. 네, 1분 스피드 상담 리스트 현재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자로 보내주신 종목 가운데 빠르게 살펴볼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8819번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18만 8천 원에 비중이 15%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장시간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렀는데요. 1%대 조정 보이면서 17만 3천 원 종가 확인이 됩니다. 이거 뭐 패션 주다, 화장품 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따이공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주가 추이 어떻게 또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화장품들이 안 좋잖아요. 네. 그죠? 안 좋은 거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예. 자, 차트 보고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산업 볼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거 하나 믿고 있었던 거잖아요. 뭐 시진핑 언제 오나, 그죠? 근데 시진핑 언제 올지 기약하기도 어렵고, 여하튼 뭐 기술적으로 보면 이 이전 저점 근처에 왔습니다. 이것까지 깨면 뭐예요? 밑에 받쳐줄 데가 없네요. 그죠? 아까워도 비중 축소입니다. 비중 축소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불안했던 그 시각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어서 다음 문자 열어볼게요. 종목판 돌려주세요.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께서 보내주고 계시는 종목 가운데 키스트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5544번님의 종목이고요. 14,900원에 담으셨고 비중은 5%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키스트 종가를 보니까요. 어제랑 변동 없는 구간이네요. 12,3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방탄소년단 테마주들 오늘 희비가 좀 엇갈렸다라는 뉴스도 보이는데요. 키스트 분석 1분 동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1, 4분기 흑자 전환을 했고, 그죠? 지난해에는 적자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죠? 별 재미는 없는 종목이에요. 그죠? 종목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액면 병합을 또 했겠습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런데 지금은 박스 라인에 놓여져 있고, 그나마 뭐 흑자전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는 게 나을 텐데, 이 종목도 역시 뭐 크게 올라가고 할 만한 그런 흐름은 못 갖고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요 11,000원, 뭐 11,500원 라인 부분을 손절로 잡고 거기를 깨면 일단 매도, 그리고 박스권 다시 회귀하기를 기대하면서 뭐 한 13,000원 요 정도 라인에선 매도하고 종목 바꾸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손절 라인은 11,000원 부근 그리고 이 박스권을 뚫어내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13,000원 정도에서 매도 처리해 주시라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종목판 돌려주시죠. 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나타나게 될까요? 현재 신세계 인터내셔널 키스트 살펴봤는데요. 아모레퍼시픽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728번님의 종목입니다. 69,000원에 담으셨고 비중이 10%인데요. 오늘 장 막판에 거래량 수반에 가면서 2.57% 올랐고요. 51,900원 현재 종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지주회사인데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조금 더뎌지고 있다라고 해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는 내리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아모레지죠? 아모레퍼시픽이 아니라. 예. 뭐 이 화장품 회사 아모레퍼시픽부터 시작을 해서 자회사에 대한 부분, 뭐 대부분 자회사들이 별 볼 일 없는 그 실적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그래서 못 올라갔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화장품 관련주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요. 그죠? 실적도 2, 4분기 좋아질 가능성도 별로고 또 3, 4분기까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단 하나,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못 올라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없고 한 부분, 그래서 이 정도에서 박스권을 좀 보일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비중이 많다면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1분
스피드 상담 한번 맞춰봤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목소리에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힘나는데요. 그래요? 네, 어떤 종목 오늘 살펴볼까요? 네, 코인테크 코인테크요. 25,100원에 비중 10%요. 25,100원에 비중 10% 코인테크요. 네. 25,100원에 담으셨으면 현재 수익권이시네요? 네, 약수익이요. 약수익이시죠. 네. 어떤 목적으로 좀 담으셨어요? 이게 그 김기수 대표님이 가치주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 가치주가 맞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가치주 투자에 있어서 이 코인테크 적합한지 코인테크 지금 궁금해 하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문가님이랑 통화 한번 해볼게요. 네. 전문가님 통화 받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코인테크라고 하셨나요? 코인테크요. 코인테크요. 네. 예, 자,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얘도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른 2차 전지보다 이제 조금 못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1,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코인테크가.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서 큰 박스를 그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상방으로 뚫을 수 있는 힘이 나올 텐데 일단 요 가격 라인 박스권을 뚫는 게 가장 먼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충분히 이 고점,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고 더 갖고 가시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보유하고 계속해서 더 갈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 기업 분석 조금만 더 해볼까요? 그래요? 왜냐하면 가치주가 맞는지 궁금해하시다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1분기에 그 실적이 매출액이 131억에 영업이익이 6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보다 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그 국내나 또 중국을 비롯해서 물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그런 가운데 예정되었던 수주마저 부진했기 때문에 나온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2, 4분기에는 개선될 거고 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2차 전지의 흐름 그 부분이 성장 흐름을 계속 갖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전기차 공급 확대 지속 뭐 이런 모멘텀은 얘한테도 궁극적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28,000원 이상 32,0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갖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시청자님. 예. 불금에 이렇게 전화 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또 긍정적인 전망 나왔기 때문에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예, 하선 앵커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팬이 네. 하겠습니다. 제 팬은 아닌 거예요. 김기수 전문가님도 팬 소리 듣고 싶어 하는데 한 번만 아닙니다. 해주실까요? 김규선 전문가님, 왕팬입니다. 왕팬.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 팬분들만 따로 연락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실시간으로 연락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락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문자 함 열어보도록 할게요. 문자로도 많은 고민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어떤 문자부터 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33번님, 걱정이시라고 하시네요. 코스모 화학인데요. 비중이 30%, 평단가가 9,161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라 해서 진입을 했는데 자꾸 흘러내려서 걱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코스모 화학, 그렇죠. 2차 전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주가 추이 좀 볼까요? 8,220원에 1.73% 플러스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평단가까지 아직 안 올라왔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자, 이제 아까 뭐 코이테크도 그렇고 이제 지금 물어보시는 쪽이 이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고 그 2차 전지 쪽에 우리가 2차 전지 흐름으로 보게 되면 2차 전지의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 뭐 동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살펴보면 지금의 화두는 마켓을 넓혀가고 있는 쪽의 대형주 LG화학, 그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뭐 특히 공급 부족
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그 양극재 쪽이 지금 가장 큰 힘을 받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모학이 좀 힘을 못 받고 있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이거 매매를 하실 때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같은 섹터 내에서도 항상 대장 1, 2등주를 매매하는 게 가장 수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1등 그룹, 2등 그룹, 3등 그룹이라고 한다면 3등 그룹 정도에 네. 속하는 같은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고, 그죠? 가격이 싸다고 3등 그룹을 택하지 마시고, 한 주, 두 주를 사더라도 LG 화학을 선택하고 포스코 케미칼을 선택하고 대주전자 재료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은 부분인데, 여하튼 지금 보게 되면 장대 양봉 이후에 그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행의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가벼우니까,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어느 순간에 장대 양봉을 뽑을 수 있거든요, 쉬었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세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시가총액을 좀 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그죠? 시가총액 큰 종목은 시황의 움직임, 그 섹터의 움직임 때문에 가기 때문에 쪼잔한 종목처럼 이렇게 수급으로 맞고 또 물량 빼려고 이 칸칸이 맞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모학은 개별성 강한 섹터, 2차 전지 섹터이긴 해도 개별성이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짓누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건 누구 마음이요? 올라가는 거. 예, 이거 방송 용어는 적절하지 않지만 오야 마음이죠. 그죠? 그 무슨 얘기냐? 이 컨트롤하는 세력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개별주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에서 탈피를 하려면 조금 시가총액 큰 종목, 그런 종목은 대신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 그 섹터가 가야 되는 상황에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함께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대장을 좀 더 노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시청자님 좀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이어서 문자함 또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또 깔끔하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8845번님의 문자 보겠습니다. LG 이노텍이고요. 15만 5천 원, 그리고 30%의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좀 차트 움직임 보니까요, 좀 대부분의 시간을 마이너스권에서 보냈습니다. 16만 6,500원의 종가 형성한 모습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소재 부품 기업인데 앞으로의 비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LG이노텍 상당히 좋게 봅니다. 뭐 제가 그 10시 10분에 방송하는 MTN 방송에서도 가끔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적도 있는데, 네. 이 종목 부분은 뭐 이 1, 4분기 실적도 가이던스 대비 양호하게 나왔고,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고, 또 다음 주에 뭐 이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 애플 관련주잖아요. 그죠? 네. LG노텍은 그 영향 충분히 받는다. 다만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좋은 종목도 뭐 계속 올라갈 수만 없죠. 자, 요즘 다음 주에는 요 정도 조금 오늘 아래꼬리 닿는 정도에서 조금 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 부분이 올라온 부분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항상 주가는 그 이전 고점 라인 부분을 돌파하고 나서는 박스를 만들면서 조금 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흐름들을 기간 조정의 성격을 조금 더 가다가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성향이 중기시라면 좀 더 끌고 가셔라. 적어도 저는 이 시장에 얘가 꼭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주도 섹터에 들지는 않지만, 그죠? 애플향 흐름 속에서 충분히 그 주도 섹터 못지않게 올라갈 수 있는 실적과 성장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조금 더 길게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저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볼게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1194번님 문자 볼까요? 역시나 2차 전지 관련해서 살펴볼게요. 파워로직스인데요. 매수가가 8,029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보니까 파워로직스도 장시간 마이너스권에서의 움직임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1%대 조정 보이게 되면서 7,060원 내려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좀 내려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파워로직스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파워로직스를 굳이 그 2차 전지 이 섹터로 넣는 건 저는 좀 과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쪽 부분도 관여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이 파워로직스 쪽 라인보다 그 뭐랄까요? 2차 전지 그 보회로나 이런 부분들의 신기술 쪽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파워로직스는 조금 그거에 못 미칩니다. 그 못 미친다는 건 옛날 사양이라는 거죠. 옛날 사양이기 때문에 뭐예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탄력을 못 받는 거예요. 저도 이 종목이 사실은 실적은 꾸준히 괜찮게 나왔는데, 그죠? 다른 주식보다 그 주가가 못한 이유가 뭐냐? 앞으로에 대한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까지도 실적 괜찮게 나왔습니다. 좋은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에 맞게 성장에 맞게끔 사업 비전과 그 사업 전략 그 흐름 속에서 뭔가 구체적인 회사의 실현 가능한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기술 개발, 기술 흐름 속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비해서는 지금 뭐 그렇게 무리한 가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하튼 이 종목도 뭐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이 종목 이 노란색 박스라고 얘기하죠. 지금 하단 쪽에 왔기 때문에 상단 쪽에는 다시 또 테스트하는 흐름을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길게 끌고 갈 종목은 아니다. 어느 순간 좀 반등 들어온다면 매도하고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매도 처리하고 종목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요. 용기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저희 문자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문자를 볼까요? 쭉쭉쭉 보니까요. MK전자 한번 살펴볼까요? MK전자 8,161원에 비중이 15%입니다. 오늘 그래도 1.5% 반등하면서 8,130원까지는 올라왔어요. 이제 계속해서 보유할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고. 예.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섰습니다. 그죠? 7% 박살나는 장 하락했다가 돌아왔고 추세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에너지 쉬고 있다. 한번 8,800원 이상 올라가는 자리 나옵니다. 보유하세요. 긍정적인 전망, 보유 전략 저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 살펴봐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밤 11시의 시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11시 찾아뵈면요. 저희 어떤 내용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뭐 이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아주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 그 네 가지가 뭐 여러분들께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들어오시고 또 하나는 굳이 저한테 종목 진단을 받지 않으셔도 될 만큼 추세가 어떤 건지를 안다면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건 결국 기술적 차트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종목에 대해서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성장하는지 앞으로 성장할 산업인지 그 성장하는 거에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1등의 마켓을 갖고 있는지 새 글로벌적으로 1등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기업이 아니다라면 그런 기업으로 바꿔야죠. 그죠? 내가 1등이 되고 싶어 하듯이 내 종목이 1등인 종목을 골라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대장주, 가치주, 그리고 주도 섹터 찾는 방법들은 잠시 후 밤 11시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연결될 수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여의도 주식왕 홈페이지에 전문가님들의 사진이 보이실 거예요. 그중에서 김기수 전문가의 사진 밑에 반짝이고 있는 방송 입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11시에 함께 김기수 전문가와 전략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응원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장에 있어서도 꼭 수익 많이 내실 수 있도록 저희 다양한 전략들 들고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